안녕하세요. 20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차시에서는 APK 파일 설치와 앱스토어에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니티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APK 파일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APK 파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유니티에서 릴리스 빌드 설정에 관련된 부분도 실습할 예정입니다. APK 파일이 준비가 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절차를 알아볼 예정이고요. 실행 상태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성공하면 실제로 앱을 배포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어떻게 업로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개발자가 계정을 설정하고 APK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면 여러분들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PK 파일 설치와 앱스토어에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APK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스토어에 업로드하는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더 있습니다. 자, 먼저 APK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프로젝트를 만든 프로그램을 APK 파일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파일 부분에서 자, 저희가 파일의 빌드 세팅 부분에서 빌드 하면 APK로 바로 저장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USB 케이블을 이용을 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던가 이메일 전송 방법으로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또는 게임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스마트폰 설정에 대한 부분은 기기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설정 앱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옵션도 활성화가 돼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조사별 경로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방법에 따라서 폴더를 열을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폴더를 확인하고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설치한 화면에서 앱을 찾고 드래그하고 확인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도 지금 보면은 제 핸드폰에 그 스캔본을 좀 올려 놓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앱 검사가 권장됩니다 라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앱 검사를 하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안전한 앱으로 판단이 되면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요. 설치 버튼이 모두 완료되면 저희가 만든 재사용 스크롤 부분의 어플리케이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쪽으로 올려서 저희가 재사용 스크롤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스크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버튼 아이템을 누르면 그 아이템 부분이 다음 인포 창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백 버튼도 만들었습니다. 백을 눌러서 다시 원 상태인 스크롤 씬으로 돌아가는지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유니티를 가지고 게임도 만들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사람과 공유해서 스토어에 올리고 싶다. 그럴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익스터널 툴을 확인을 해서 JDK, SDK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퍼런스 부분에 혹시 이런 느낌표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무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꼭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그러면 네, 외부 JDK를 사용하고 싶거나 또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네, 뭐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폰 플랫폼이 잘 세팅되어 있는지 다른 설정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메시지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APK 파일을 생성을 해 보았는데요. 실제 스토어에 빌드하는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는 구글의 개발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앱을 배포하려면 플레이어 개발자 계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개발자 계정은 해당하는 구글 플레이 콘솔에 접속을 해서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고요. 개발자 등록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한번 지불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결제 완료되면 필수 정보를 입력해서 계정을 활성화합니다. 개발자의 프로필 설정도 결제 수단과 함께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계정 활성화에는 약 24시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뭐 구글 플레이 쪽에서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딱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정확치는 않지만 이 정도의 여유는 두고 개발자 등록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등록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는 유니티 프로젝트를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릴리스 빌드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2단계 부분은 저희가 뒤쪽에서 이번 강의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필수 항목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APK 해야 되고 ABB 파일 생성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단계는 전체적인 흐름 설명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구글 스토어에 앱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자, 저희는 구글 플레이 콘솔에 로그인해서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메뉴에 들어가 보면은 크리에이트 어플리케이션 버튼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앱 이름과 기본 언어도 입력하고 앱의 선택, 게임이 아니라면 네, 유료, 무료 어떤 앱의 유형인지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개발자 사이트 항목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잘 익히고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앱스토어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앱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한다든가 회사 이름, 개발자의 이름 이런 정보들을 네, 자세하게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토어 등록을 해서 앱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기능과 특징을 자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사용자한테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심사를 위한 앱 아이콘이나 스크린샷 부분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 두 장 이상의 앱 화면 스크린샷을 업로드 하고요. 가로나 세로 모두 지원 가능하니까 네, 거기에 맞추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등급 설정도 필요합니다. 제공하는 설문지에 따라서 콘텐츠 등급을 설정하고 뭐 어린이용이냐 성인용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이러한 스토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굉장한 시간과 끈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유니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빌드하는 과정, 그리고 스토어까지 올리는 과정을 해보면 굉장히 뿌듯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니티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서는 그 개발자 환경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콘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글 플레이 콘솔에 지금 저희가 스토어에 배포하기 위한 과정을 보았다면, 저희는 프로젝트의 환경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는 유니티 설치할 때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필수 모듈인 SDK, NDK, 그 다음 JDK도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 부분에서 저도 사실 조금 설치하는데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니티 허브를 처음 설치했을 때 선택을 잘 했다면 별 무리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허브에서 유니티 버전을 다시 삭제하고 모듈까지 모두 체크한 다음에 재설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유니티의 에디트에 보면은 익스터널 툴에서 경로를 확인하고 지정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빌드 세팅으로 이동을 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변경하고 하단의 스위치 플랫폼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고 플레이어 세팅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옵션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키스토어 부분 설정 부분도 있는데요. 자, 여기 화면을 살짝 크게 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토어 부분은 APK 파일을 서명하는 데 필수적인 거고요.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최적화 설정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특히 IL2 CPP 또는 모노 부분 선택이 있는데요. 성능을 최적화하고 구글 플레이어에서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IL2 CPP를 선택하는 과정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옵션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다 됐으면 저희는 APK 빌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빌드 또는 빌드런을 선택을 해서, 네, 여기 오른쪽에 살짝 보이시죠? 빌드 폴더를 선택하고 APK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스트하고 디버깅 한 다음에 저희는 구글 플레이어에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위쪽에서 구글 플레이어 배포하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APK나 또는 AAB 번들 이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되는 과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플레이에서 꼭 필요한 권장 부분도 있고 유니티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빌드와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유니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유니티의 옵션을 잘 선택을 하고 생성을 해야 오류가 없을 거고요. 구글 플레이 쪽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기 위해서 계정 로그인을 하고 심사를 받을 때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다 하고 리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들을 잘 선택을 하고 꼼꼼하게 빌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2단계 릴리스 빌드 설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여러분께서 설정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의 인스톨 버전과 그죠? 네, 모듈 부분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듈이 없을 경우에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툴 부분에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해주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파일의 빌드 세팅 부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세팅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플레이어 세팅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저희는 플레이어 세팅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회사 네임 또는 개발자 네임,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버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플레이 스토어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경 써서 이름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컴퍼니 네임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반드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시작하는 부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어 세팅에서 화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레졸루션 옵션입니다. 자, 여기 아이콘 옵션이 있고요. 레졸루션 옵션을 펼치고, 자, 이 중에서 저희는 오리엔테이션 부분의 디폴트 부분을 좀 확인을 할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앱이 실행될 때 화면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재사용 스크롤 부분을 세로 방향으로 했었고요. 혹시 게임 모드나 또는 AR이나 다른 게임 어플을 개발을 하셨다면 가로 모드가 필요하신 개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저희는 포트레이트 부분이 세로 방향을 기본 값으로 갖고 있고요. 혹시 랜드스케이프나 랜드스케이프 레프트 이러한 왼쪽 가로 모드, 오른쪽 가로 모드가 필요하면 또는 오토로 하셔도 됩니다. 오토 로테이션으로 하셔서 기계 방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회전되는 부분도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여기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각 기기의 해상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저희 한국에서 있는 기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몇백 개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의 기기 해상도를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혹시 프로젝트를 실제 스토어에 올리고 싶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깊게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네, 세로 방향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레졸루션 부분의 옵션은 다른 것은 기본으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더 세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더 세팅에서는 조금 할 게 많은데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컨피그레이션 부분에 옵션이 있을 텐데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부분도 나오고 컨피그레이션 부분도 나올 건데, 자, 저희는 먼저 아더 세팅에서 여기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덴티피케이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버전 부분도 있고요. 여기 패키지 네임이 닷컴의 메타플레이스, 그 다음 리스크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냅니다. 만약에 오버라이드 디폴트 패키지 네임으로 다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도 여기 지금 보면 컴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네,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들 버전 코드는 1번으로 기본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미니멈 어플리케이션 레벨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앱이 실행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최소 버전입니다. 특히 구글 플레이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값이 너무 높으면 오래된 기기에선 앱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여기 5.1 롤리팝 API 레벨
22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11.0의 레벨 30 이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기기의 상태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구글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옵션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타겟 레벨인데요. 이것은 앱을 타겟으로 하는 안드로이드 API의 레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오토매틱으로 일단 해놨는데요. 유니티가 현재 설치된 가장 높은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최신 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일단 저희는 오토매틱과 이러한 레벨들이 있다라는 부분만 알고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부분인데요. 컨피그레이션 부분에서 첫 번째 여기 부분, 자, 백엔드 부분인데요. 요거는 코드 실행 속도를 높이고 최적화하는 빌드를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모노라고 했었을 건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타났고, 저희는 IL2 CPP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권장하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 아키텍처 부분에서는요, 저희는 여기 ARM64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64비트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구글 플레이는 64비트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옵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지금 아더 세팅 부분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더 세팅 부분, 다른 부분들은 지금, 네. 중요하게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없고요. 자, 마지막 퍼블리싱 세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퍼블리싱 세팅을 가보면은 제가 먼저 키스토어 매니저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 키스토어 매니저를 체크를 하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창은 안드로이드 앱 서명에 필요한 키스토어 파일을 설정하기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스토어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Create New 해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위치 로케이션에다가 이 키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는 키스토어는 앱을 고유하게 서명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서명된 APK나 또는 AAB 파일을 이제 저희가 생성을 할 건데 구글 플레이 업로드 할 때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키스토어를 사용해야 앱의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니 요거는 안전하게 어떤 위치에다가 잘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분실 시에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합니다.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고요. 예, 결제 설정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네, 키스토어의 유저 이렇게 해서 어디다가 어떤 위치에다가 저장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안 인증서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부분은 여러분께서 해당하는 부분 칸을 모두 교환을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키스토어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 경로를 지정한 다음에는 비밀번호도 입력을 합니다. 비밀번호의 인증서 이름과 비밀번호도 여기 다시 한번 넣어주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모든 칸이 다 되면 그때 애드키가 생성이 되고요. 이 부분 잘 채워서 애드키까지 생성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블리싱 세팅까지 지금 저희가 내려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저희가 여기 빌드 세팅 부분에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빌드를 하면 APK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구글 플레이어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ABB 파일입니다. 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번들이라는 파일로 권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중간에 여기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네,
그러고 나면 APK 대신에 AAB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구글 플레이가 필요한 리소스만 제공해서 앱 설치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빌드를 눌러보면 저희가 지난번에는 APK 파일 형식이 됐지만 지금과 같이 AAB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AAB 파일까지 빌드 과정을 모두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구글 플레이까지 빌드하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모든 프로젝트도 완성이 되었고 20차 시까지의 강의가 이번 시간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20차 시의 강의입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API에 설정돼야 되는 과정들을 학습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릴리스 빌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실제 스토어에서 APK와 ABB 확장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앱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생성하고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그리고 배포하는, 완성하는 것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배포할 수 있는 역량이 쌓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20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